태풍 오마이스 피해가 예상됐지만 전남 지역에는 이렇다 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해 일부 지반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갔지만 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사지 붕괴 피해를 입었던 광양 탄지 마을이 임시조치로 인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비 예보까지 겹치면서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비를 넘기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12,000명분에 대한 접종을 25일부터 시군별로 시작합니다. 목포와 여수는 국제 항해 종사자에 대해서는 얀센 백신 접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전남 지역에는 이렇다 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해 일부 지반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오마이스. 오마이스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소멸될 것으로 보였지만 남해안 부근으로 상륙했습니다. 소형 태풍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됐지만 전남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대 141mm의 비가 내린 여수에서는 14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 교동시장과 상가 등이 침수되고 하수도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담양의 한 창고와 고흥의 식당에서도 물이 차면서 소방서가 출동했습니다. 순천에서는 내곡 수변공원 등 하천 인근 주차장 3곳이 안전사고가 우려돼 통제됐습니다. 또 전남과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 일부 구간이 침수됐지만 오전 7시쯤 복구돼 정상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의 12개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하늘길과 바닷길이 한때 끊기기도 했습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로와 비행편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전남소방은 23일 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라 가용 소방력 5분의 1을 동원하고 도민 피해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24일 13시 기준 도로 침수와 하수관 역류 배수 지원 활동 등 총 15건의 소방 활동이 있었고요. 지역별로는 여수 11건, 고흥, 담양, 한평, 장성 각각 1건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368곳과 침수 우려 취약도로 21곳 등을 조사하고 사전 통제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계속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소형이지만 비가 많이 내린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우려되는 곳들이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었는데요. 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인명피해를 입었던 광양 진상면의 마을은 어땠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다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마을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 폭우에 산 비탈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주택과 창고 등 5곳을 덮쳤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마을 회관에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장 복구가 덜 된 상황에서 한 번씩 비라도 내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할 줄 모르래. 비 올 때마다 걱정이 되잖아. 아야 집은 폭이 쳤은 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에 닥쳤습니다. 게다가 이번 태풍은 비가 많이 내린다는 특징을 보여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탄치마을은 이번 태풍을 무사히 넘겼을까?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전보다 복구가 진행된 상태였고 방수포비를 모래주머니로 고정시키고 배수 구멍을 만드는 등 태풍을 대비한 임시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조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기 지금 보다시피 이거 포장을 쳐놓으니까 바로 그
빗물이 바로 밑으로 쏟아지면은 요 밑에지 덮치는 거라요. 배수 구멍을 통해 나온 빗물이 이 길을 따라 그대로 흘러내려와 넘치면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늦은 저녁 긴급 작업을 거쳐 현재는 모래주머니로 막아뒀습니다. 다행히 마을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무사히 지났지만 비 예보는 계속돼 있는 데다 또 언제 장대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비를 넘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 광양에다가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이제 식사는 저도 사먹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여수 육상 20km 부근을 관통하면서 주택과 상가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태풍 관련 재난 상황을 접수한 결과 여수 문수동과 돌산읍, 교동, 봉산동, 웅천동 일대 상가와 주택, 또 호텔과 공사장 등 14곳에서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는 여수시 하수도과에서 긴급 조치해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 때문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 26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당국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인 119 생활안전 순찰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한만조 생활안전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생활안전팀장 한만조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119 생활안전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운영에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벌집 제거 등 생활형 구조 출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서 도민들의 생활 속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생활안전순찰대를 장흥 강진소방서에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수혜를 받았던 도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게 나타나서 내년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던 사업을 앞당겨 8월 초부터 시행하게 된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서게 되는 119 생활안전 순찰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민이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119 생활안전 순찰대는 고령의 독거 노인 등 안전약자를 대상으로 119 신고와 관계없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소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생활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내 화재 안전진단과 지역별 순찰을 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 이번 안전 서비스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갖고 계신 추가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어촌에는 고령 어르신과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만 대부분 거주하다 보니 사소한 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22개 시군에 119 소방안전순찰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한만조 생활안전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하면서 전남의 2463번부터 2471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중 7명은 지역 감염이고 2명은 해외 유입자입니다. 지역별로 여수와 순천, 무안에서 각각 2명씩, 광양과 진도, 담양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순천 확진자 2명은 모두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7명 중 3명은 유증상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습니다. 해외 유입 2명은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뒤 검사를 받은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했습니다. 주요 방역 수칙 사항은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사적 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과 편의점은 밤 10시 이후 실내외 취식과 야외 테이블 운영 금지 등입니다.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이나 목욕장것과 같은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는 격주로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확진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12,000명분에 대한 접종을 25일부터 시군별로 시작합니다.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과 발달장애인 보호자, 해외 출국자와 건설 노동자, 유학생, 철도 항만 근로자와 지리 여건상 2회 접종이 어려운 무의도서 주민 등입니다. 대상자는 지역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되는데요. 앞서 목포와 여수는 국제항해 종사자에 대해 현재 얀센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차 접종 기준 108만 740명이 접종을 완료하면서 58.3%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여수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 9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폐장된 해수욕장은 만성리와 모사금, 방죽포 등이며 44일 동안의 개장 기간을 거쳐 운영을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해 18만 명을 기록했으며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군 율포해수욕장을 제외한 모든 해수욕장이 23일 폐장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나전칠기 장인이 증인으로 나서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손 전 의원에 대한 4차 항소심 공판에서 나전칠기 장인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하자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목포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고 공방과 살림집을 지어 함께 움직이자는 제안을 했다며 자신도 목포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손 전 의원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취약계층 3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또 2학기를 맞아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노트북 700대와 중식비 지원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결식아동 급식비를 인상해 지원합니다. 영암군은 다음 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저소득층 아동급식 대상자 220명에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